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를 들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산업화를 먼저 이룩한 일본, 결국 지배시대가 되죠. 대한민국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 갖고 이제 근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리더가 위대하다, 위대하지 않다,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게 돼요. 또 리더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 업적은 사후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런 뭐 어리석은 대통령일수록 그 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면은 그 시대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저는 뭐 여러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산업화 시대의 역분이었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저는 이 말은 확실한 것 같아요. 1961년 대한민국의 상황은 아프리카의 가나와 국민소득이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선진국이 어디였냐면 필리핀이었어요. 그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를 원조해 준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광화문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하고 그 옆에 있는 문화광복 건물을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겁니다. 그날 저녁 때 이제 다 지어서 우리가 고맙다고 만찬을 할 때 필리핀 사람들이 술이 좀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이거 말고 더 하나 지어줄게 해서 지어준 것이 지금의 장충체육관입니다. 다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때 우리는 너무 못 살았습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국에는 200년, 일본에는 100년이 뒤졌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근대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확고한 역사의식이죠. 확고한 역사의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완공됐지만 처음에 다 반대했습니다. 1973년에 중화공업 발표했을 때 국민소득 560불이었을 때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현대건설 돌아가신 정주행 회장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자네가 조선 사업을 해보게, 조선이라는 거 유망한 거야. 정주행 회장님이 각하 죄송합니다. 저는 땅에서 짓는 건 자신 있는데 황해도 출신이라 바다도 많이 못 보고 바다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전체 무슨 경제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앉아있는 정주영 씨가 그 뙤약볕에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완공시킨 정주영 씨 맞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 저녁에 정주영 회장님은 나는 죽었구나. 이제 대통령한테 찍혔다. 그때 찍히면 가는 거니까. 뭐 지금도 좀 그렇긴 하지만은 완전히 가는 거지 그때. 그러니까 옆에 참모들이 회장님 이렇게 죽을 바에는 바다에서 죽읍시다. 이게 그래갖고 이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500원짜리 뒤에 거북선 그림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400년 전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지. 그리고 이 울산의 백사장을 보면서 여기다 또 그걸 짓자. 그래서 울산 백사장 사진하고 500원짜리 거북선 그걸 들고 영국을 찾아갔습니다. 영국의 선박회사에 가서 야, 너 우리한테 오다 하면 싸고 좋은 배 지어줄게. 그랬더니 영국 회사가 이 자식들아 니들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해달래. 그때 500원짜리를 탁 내밀었습니다. 야, 우린 40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철갑선 만든 민족이야.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게 자기들끼리 갸우뚱 하다가 한번 줘보자. 그래갖고 나온 게 지금의 현대중공업입니다.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1972년에 저는 판검사의 꿈을 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74년도에 민초학년 사건이 터진 거예요. 민초학년 사건 최대의 학생운동이죠.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과가 둘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고시파. 이건 완전히 뭐 관두고 고시 공부하는 거야. 니들 대모하고 말하고 나는 빨리 합격해야 되겠다. 또 한 파가 정의파. 이건 뭐 완전 데모죠. 운동권이죠. 이건. 이 사회의 현실을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이걸 직시하고 우리가 고치자. 이 두 파가 충돌하다가 가운데 좀 지나면서 얼치기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얼치기파는 낮에는 데모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이 소위 말하면 올빼미파가 생겨. 제가 이 파의 거두였어요. 이거. 낮에는 가면 데모 안 할 수 없고 밤에는 부모님이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공부하고 하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학교 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저 이제 대학 졸업했고 고시는 포기하고 취직하겠습니다 했더니 부모님이 실시는 거예요. 제가 정을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재수, 대학 한 8년을 그래도 이놈이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도 사법고시 합격해서 이 집안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리라고 했는데 어느 날 와서 취직한다 그러니까 아버님 뇌에는 취직이라는 게 입력이 안 되는 거야. 입력이. 예. 그래갖고 아버님 깨우고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했더니 2년간 공부를 더 하라고. 2년간 더 하라. 그래갖고 부여에 가면 무량사란 절이 있어요. 이 절에 들어간 거예요. 절에. 근데 이것도 인천 근처로 가야 되는 건데 누가 여기서 사시수석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왕이면 사시수석 많이 나온 데로 가자 했는데 가보니까 사시수석이 아니라 금오 신하슨 김시습 선생,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여기서 공부하다 자원급제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시수석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자식들이 말이야. 400년 전 얘기를 갖다가 사시수석. 그때 사시가 어디 있었어 그때 이게. 그럼 이제 산신각 뒤에 방 하나 주길래 그 방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시더니 주의 스님이 잠깐 뵈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주의 스님한테 인사해야지. 그래서 스님한테 갔어. 갔더니 오늘 처음 만나?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네. 얼마 있을 건가? 내가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개월치를 미리 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래서 아니 한 달 먹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도 먹고 튀는 놈들이 많아갖고 원래 6개월치 받았는데 인상이 좋다고 3개월치만 받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2년 있을 거니까 뭐 어때? 그래갖고 3개월치를 내고 저녁 때 이제 곽인주 교수님 민법 청칙부터 쫙 공부하고 그러는데 누가 또 문을 똑똑 두드리더라고. 문을 열어봤더니 오늘 처음 오셨죠? 그러더라고. 정보도 빨라 거기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내일 저녁에 환영회가 있으니까 참석하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뭐 사실 다 끝났는데 무슨 환영회나 그랬더니 요 동네 커뮤니티가 있대.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한 4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뭐하니까 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몇 명 뽑을 때냐면 70명 뽑을 때거든. 이게 70명보다 여기 40명이 공부인데 이거 합격하겠어요? 이게 소주 한 잔 먹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포기하자. 그래서 이제 푹 잤어. 푹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주의 스님 탁 만났고 스님 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사람만 며칠 됐다고 벌써 올라가. 네 도저히 자신 없어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3개월치를 미리 냈잖아. 돈을 갖다가. 그러니까 3일치를 제하고 돌려달라?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름치만 제하고 돌려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얼굴 딱 보더니 자네 법대 나온 거 맞나?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저 학사자 입장까지 다 왔었는데 이 사람아 법대 나온 사람이 그것도 몰라? 아니 스님 뭐예요? 그랬더니 저도 그때 알았는데요. 이 절에는 환불 규정이 없대요. 이게 시주 개념이라 그냥 부처님한테 내는 순간 가는 거지 그걸 다시 거슬러 달라? 그거는 해본 적도 없고 규정이 없대. 그래서 제가 안색이 확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3일 이러고 3개월치를 이거 뺏기니까 안색이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 얼굴 탁 보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아 2년 있다 그러는데 3일 만에 올라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겠나. 3개월치 냈으니 3개월 여기 있어. 그 대신 아침에는 손꼽 가르쳐주고 점심 먹고 관상 가르쳐줄 테니까 그거 배우고 거기 있어. 어떻게 그래서 돈도 못 받고 그래서 그냥 3개월 동안 에라 모르겠다고 아침에는 손꼽 공부하고 점심 먹고 관상 공부하고. 근데 관상이 옛날 옥션 할 때 굉장히 도움됐어요. 사람 뽑을 때 굉장히 도움됐어. 그리고 이제 남는 시간은 거기 그 암자가 11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암자 가이드야. 이 암자는 의상대사 때는 그 3개월 동안 가이드 역할까지 해가면서 이제 끝나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스님 딱 부르더니 조금 더 있을 생각은 없나? 그래서 네 됐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인천에 올라왔는데 뭐 어딜 취직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법고시는 끝났고 뭐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제가 집이 인천이라 인천에서 서울역에 와갖고 서울역에서 우리 대학로로 가려고 그러면 20번 버스, 8번, 9번 버스를 그 당시에 탔는데 버스를 기다리는데 광장에서 이만한 전광판이 있더라고. 여기 보더니 오늘의 수출지 실적 딱 그래갖고
뭐 예를 들면 25억 불 해갖고 매일매일 이게 바뀌는 거야. 그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오늘의 수출 실적, 아 그래, 우리나라가 이 수출 안 하면 이거 살기 어려운 나라지. 그래, 이 수출로 한번 내가 국가에 한번 내 여기 한국에 태어난 걸 보답해 보자.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직장인 삼성물산의 종합상사에 들어갔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요, 뭐 수출 정말 그냥 바이오 뭐 공항에서 뭐 몇 시간 기다린 거 그걸 하나도 저기 안 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건 그 당시에 모든 무역 네트워크를 전부 다 유태인들이 쥐고 있었어요. 제가 뉴욕에 텐트를 수출하러 갔는데 우리는 그때 뭐 한 봉만 먹고 하나도 한 군데라도 더 만나야 되는 거야. 한 군데라도 더 오다 봤자. 점심 때 걔들이 이제 워킹 런치라고 그래서 점심 먹으면서 일 되게 보죠. 우리나라처럼 점심시간이 따로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전화했더니 나 점심 먹는데 상담도 할 수 있냐? 괜찮다. 나 뭐 관계없다. 들어와라.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이 친구 샌드위치 딱 먹고 있으면서 텐트인데 텐트 이게 말았죠. 둘둘. 그래갖고 위에 카바를 벗기고 이제 펴봐라. 그래서 쫙 폈어. 그 이제 막 이거 뭐 소재 뭐 나일론 다프타의 소재 보더니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오빠시들 딱 줬더니 이 제가 딱 보는 순간에 too expensive 딱. 그래서 내가 야 너 대만 거고 비교는 모양인데 우리는 대만하고 품질이 했더니 no interest. get away. 나가려는 거야. 근데 이놈의 텐트가 이게 펼칠 때는 혼자 펼칠 수 있는데 이게 접는 게 혼자 안 접히는 거야. 이거 접으면 일로 삐져나고 이게 접으면 이게 삐져나고. 아 자식이 그러는데 남은 땀뻘 뻘는데 빨리 나가라 이거야. 울면서 나왔어. 울면서.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텐트를 추스리고 오면서 그때 내가 결심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수출해야 된다. 그때 그 생각이 현재까지 32년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사람, 우리는 여기서 성공했어요. 여기서 많은 중화학 첨단공업이 나오고 다 성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계 제12의 경제대국으로 가고 2만 불에 한때 2만 불까지 갔었던 거죠. 이 당시에 있어서의 가치는 뭐예요? 자본, 시설, 노동, 우리가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어요.